저는 지금 에어캐나다에서 항공정비를 하고 있는 강병찬이라고 합니다. 들어오는 비행기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각자 맡은 비행기들이 있어요. 우리 회사로서의 마음가짐이랄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채널 캐나다 인터뷰룸의 해치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캐나다 국적기인 에어캐나다의 항공정비사로 근무하고 있는 병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에어캐나다에서 항공정비를 하고 있는 강병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캐나다에 체류신 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은 영주권자로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분들 같이 이민을 오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제가 10년 전에 혼자 와서 한 7년 전쯤에 영주권을 취득했어요. 캐나다에서 컬리지를 졸업했고요. 항공정비고 에어크래프트 메인테넌스 코스를 아예 그 과 자체가 항공정비과인 거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일하시는 게 에어캐나다의 항공정비사로 계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항공정비라 그러면 어떤 일일까요? 일단은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고 그 시점에서 이제 빠르게 봐야 될 것들이나 아니면 좀 길게 봐야 될 것들은 또 이제 따로 저희 경락고로 이제 가져가서 일을 하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비행기가 도착해서 빠르게 보는 업무도 하고 뭐 차고지 같은데 해서 또 정비하는 것도 하고 항공정비사로 일한 지는 얼마 정도 됐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 거는 이제 3년이 됐고요. 그 전에는 항공 관련 업무를 했었는데 정비사는 아니었어요. 그 일은 혹시 어떤 건지 여쭤봐도 그거는 이제 제가 전에는 이제 부품 같은 거를 만드는 일을 했었고요. 이제 항공기 관련 부품 만드는 일을 했었고, 그 일을 2년 했었고, 또 그 전에는 부품만 고치는 그런 작은 정비 회사에서 또 2년을 일을 했었어요. 항공정비 그쪽 계열로 일하신 지 꽤 오래됐네요. 연차로 하면은. 지금 이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혹시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나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그냥 제가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 분야여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학과를 선택할 때도 이미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캐나다에서 진학할 때도 아예 항공정비 쪽으로? 네, 그쪽을 알아보고 이제 이쪽으로 해야지 생각을 하고 다 지원을 한 거였어요. 따로 자격증을 따야 되거나 아니면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뭐 그 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학교를 졸업해서 일을 하시면서 자격증을 따시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순서고. 그냥 이제 보통은 전공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하면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해온 방식인데 뭐 제가 모르는 다른 방식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방식은 코스를 듣고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하고 그쪽에 경력을 쌓으면서 자격증을 따는 방법으로 한 거고, 분명히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정비사도 혹시 뭐 시민권이나 영주권 그런 조건이 있나요? 정비사는 이제 영주권자부터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럼 일단은 에어캐나다에 가려면 영주권을 먼저 취득을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 어떤 포지션이든 에어캐나다는 영주권자 이상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승무원은 시민권자고. 네, 승무원은 시민권, 아마 파일럿도 시민권자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비행기 같이 타고 가니까. 그때 에어캐나다는 어떻게 지원했어요? 뭐 일단은 그냥 일반 회사처럼 인터넷에 이제 뜨거든요. 항공사 홈페이지에 자체적으로 채용 공고를 내는 거예요? 네. 그 구인이 뜨면은 뭐 물론 이제 거기에 에어캐나다에서 이제 제시한 퀄리피케이션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맞으면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또 운이 좋으면은 이제 또 뭐 면접도 보고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인터뷰는 바로 연락이 오나요? 근데 저희 회사에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인터뷰를 받는 기간은 사람마다 너무 많이 다른데, 또 오래 걸리신 분들은 뭐 1년 기다리신 분도 있다 그러고. 그럼 그냥 홈페이지에 이력서 등록해놓고 1년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명 뽑는 시점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 시점엔 안 됐다가 다음에 이제 회사 쪽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연락을 다시 취하는 그런 그런 것 같아요. 병찬님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많이 채용하는 당시에 이제 지원을 했었어가지고 지원하고 일주일 만에 연락을 받았거든요. 연락을 받고 인터뷰를 그날 잡아서 그 다음 주인가 바로 인터뷰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진행이 돼요. 인터뷰는 그러면 뭐 물어봐요? 되게 기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그 에어캐나다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뭐냐, 왜 에어캐나다로 오고 싶으냐, 아니면은 지금 있는 회사에서 왜 이렇게 오게 된 계기가 뭐냐, 뭐 그런 거랑 이제 뭐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질문도 많았고요. 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뭐 팀워크 하는 데에서 너의 장단점 뭐 이런 것들. 인터뷰 보고 바로 이제 학교 통보 받은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서는 안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연락을 받았어요. 따로 뭐 신체 검사나 이런 건 없어요? 이제 그 인터뷰를 패스하면은 이제 신체 검사를 보라고 이제 날을 잡아주죠. 또 따로 가서 신체 검사도 한번 받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레터를 보내줘요. 이제 오퍼 레터를 보내주는데 이제 그거를 받고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일을 시작하면은 뭐 따로 교육기간 같은 게 있어요? 예, 교육 기간이 좀 긴데 6개월이에요. 그럼 계속 공부해요? 그러니까 프로베이션이 6개월이고 이제 교육 기간이라고 하면 신입들 교육하는 연수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한 2달 반 정도 해요. 그럼 2달 반 동안 는 우리들끼리만 아, 진짜? 이제 교육을 받고 뭐 우와. 회사 시스템이라던가 뭐 일하는 방식이라던가 그런 거는 이제 한 2달 반 정도? 2달 하고 2주. 그럼 2달, 2주 동안은 일을 하진 않고 계속 교육만 받고 종종 일을 도와주기도 해요. 저희가 이제 실습 같이 일을 사람들 실제로 하는 거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인사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처음 딱 취업해서 출근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죠. 왜냐면은 캐나다 온 지 한 10년 됐는데 올 때부터 내가 이런 회사 에어캐나다에서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처음부터. 근데 그 날이 딱 된 첫날은 당연히 저한테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그런 날이었죠. 예. 지금도 감동이 계속되고? 네, 지금도 벅차오릅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아 너무 좋네요. 그럼 출근해서부터 퇴근까지 뭐 해요? 가 있는 동안? 정비사들이 정말 많은데 일이 다 달라요. 그 같은 정비사 타이틀인데 자기가 속해 있는 크루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은 공항 터미널에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터미널 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 이제 비행기들이 그 터미널에 연결되는 그 게이트가 있잖아요. 네. 비행기가 게이트에 온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들어와서 토론토로 들어와서 게이트에 왔는데 그 비행 도중에 뭐 문제가 있었다 그런 거를 보는, 그러니까 비행 중에 생긴 문제들을 보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들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가 고치고, 만약에 이제 그게 쉽게 안 될 문제면은 이제 행어로 이제 따로 보내서 또 다른 크루가 이제 맡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출근하자마자 계속 대기하고 비행. 그러니까 일단 출근을 딱 하면은 오피스에 가서 그날 스케줄을 받죠. 들어오는 비행기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각자 맡은 비행기들이 있어요. 그 비행기가 들어오는 시간도 있고 게이트도 있고 저희가 그 시간 되면은 가서 비행기 보고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인스펙션 같은 거 간단하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하고, 안 되면은 팀리더나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네. 보내야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밤 근무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밤을 보내고 나서 이제 아침 한 5시쯤 되면 아침 스케줄이 나와요. 그럼 아침 스케줄 나오면 그것도 똑같아요. 그 제가 맡은 비행기가 있고 그 비행기에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중에 같이 나오고, 그래서 비행기가 왔을 때 한번 똑같이 보고 보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출근하면 보통 몇 시간 근무인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2시간을 근무를 하고요. 출근 시간은 저녁 9시고 퇴근은 이제 아침 9시. 근무를 매일매일 가요? 근데 저희 스케줄이 약간 일반적이지가 않은데 저희는 이렇게 주중 근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하고 상관없이 근무일이 5일 일을 하고 나서 5일을 쉬고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5일 일하고 5일 쉬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일할 때는 12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대신에 쉬는 날이 5일씩 있으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분기별로 해야 되는 업무가 또 따로 있어요? 뭐 그게 주기적인 거는 아니고요. 이제 보통 회사에서 정해줘요. 공지를 해요. 어떤 교육이 있는데 듣고 싶은 사람 들어라라는 식으로 그런 공지를 하고. 근데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긴 있어요. 이제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이외의 이제 교육들은 원하는 사람 맨 처음에 이제 물어보고 원하는 사람이 좀 부족하면은 이제 회사에서 몇 명을 이제 물어봐요. 이 교육 관련력 개인적으로. 항상 똑같은 일을 해도 좋았던 일도 있고 나빴던 일, 힘들었던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 자체 좋고 싫고 보다도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날씨나 이제 그러니까 시즌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는 워낙 겨울이 춥고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힘든 게 있죠. 겨울에 일하는 게 워낙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같이 한 곳에서 일을 하고 다양한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특별히 누구 어떤 특정 인물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저도 나름 이제 보면은 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피하는 경향이긴 하죠. 일하면서 또 보람되고 즐거웠던 일도 반면에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 출근한 것부터 보람찬 일이었으니까. 그렇죠. 뭐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저는 이 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일을 좋아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들 쉽게, 그러니까 좀 질릴 수도 있고 회의감도 들고 하니까 뭐 물론 저도 힘든 거는 있지만 되게 좋은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아직까지는 무슨 일을 해도 되게 나 나름대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되게 감사하고 그냥 보람 있게 느끼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특정 어떤 일이 좋았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일하는 자체가 행복한 거군요. 네. 지금. 너무 좋네요. 그러면 항공정비사라는 직업이 어울리는 그런 추천할 만한 사람? 아니면은 이런 사람이 일하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이제 다 생각하는 건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정비사로서의 마음가짐이랄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그 비행기라는 기계 자체가 되게 많은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차분하고 그러니까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물론 같이 일하는 분들 대부분 그런데 종종 이렇게 좀 덜렁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좀 이렇게 좀 철저하고 꼼꼼하고 약간 그런 분들이 하면은 좋지 않을까. 안전의식도 철저하고. 네네. 지금 이 직업을 생각하고 있는 뭐 한국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여기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꿀팁? 제가 겪은 것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 이제 같이 준비해왔던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뻔한 답이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게 그게 강한 사람일수록 좀 힘들 때 쉽게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시고 약간 그랬던 것 같고 물론 이제 한국인으로서 타지에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공부해서 졸업해서 취업해서 이것도 힘든데 외국에서 산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멘탈도 좀 강하시면은 그런 부분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보를 많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가지 이야기만 듣고 캐나다 항공정비사 괜찮다더라, 뭐 취업도 잘 되고 뭐 그냥 누가 야 이거 괜찮더라 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오시는 돈과 시간 이거는 사실 누구한테 보상 못 받는 거니까 정보를 많이 최대한 본인들이 시간 투자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 꿀팁 같은 거 있었을까요? 에어 캐나다가 4번째 직장인데 그러니까 인터뷰도 이제 4번 이상을 했었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사람은 일반적으로 겸손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 갔을 때 되게 겸손하게 하거든요. 뭐 물론 지금도 느껴져요. 네, 물론 이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가 제일 먼저겠지만 기본적으로 최대한 다정하고 전 되게 이제 잘 웃었어요 인터뷰를 할 때. 그러니까 진지하지 못했다가 아니고 너무 긴장하고 경직되는 것보다 좀 자연스러운 걸 어필하고 싶어서 좀 잘 웃고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만의 팁이라면 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제가 했던 질문들 외에 이미 많은 얘기 해주셨지만. 글쎄요, 저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와서 일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항공정비를 하시고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오실 마음을 먹고 오신다면은 정말로 잘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하고자 했던 거를 잘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주변에서 같이 일하고 공부하고 했던 분들이 잘 안 돼서 한국 돌아간 케이스도 몇 분 봤거든요. 근데 참 같은 입장에 있다가 그렇게 되고 이렇게 저는 남아있고 하는 거를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에어 캐나다에서 항공정비사로 일하는 거 이미 느끼긴 했지만 만족하세요? 네, 엄청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면 캐나다 생활은 어때요? 캐나다 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편해지는 정도?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했던 막 이런 되게 엄청난 그런 거는 사실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점점 편해지고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한국하고 생활을 조금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뭐 제가 선택권이 있으면 어느 나라? 지금은 캐나다에 남는 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접 겪어본 건 아니지만 이제 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 못 느끼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저는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 에어 캐나다에서 항공정비사로 근무하고 있는 병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인터뷰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같이 안녕해주세요. 안녕.